오늘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은 즉각 미사일로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어요. 지금 여러분 댓글 보면 주식 어떡하냐, 환율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 엄청 많으신데요. 오늘은 예측 아닙니다. 구조 설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짜 봐야 할 것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건 타임라인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2026년 2월 28일 새벽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공습 중 사망했어요. 이란은 즉각 미사일로 반격했고 이스라엘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이요. 자,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 호르무즈 해협, 이게 뭐냐면요. 폭이 39km밖에 안 되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그런데 여기로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에서 30%가 지나가요. LNG는 전 세계 물량의 3분의 1이 여기를 통과합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80% 이상이 호르무즈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가스관이 딱 하나 있는데 그 가스관이 지나가는 복도에 불이 난 거예요. 밸브를 안 잠가도 아무도 그 복도로 못 지나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봉쇄가 왜 진짜 현실이 됐느냐? 이란 혁명수비대가 봉쇄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군함이 막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보험이에요.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배에는 전쟁 위험 보험료라는 게 붙습니다. 영어로 AWRP, Additional War Risk Premiu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폭등하면 선박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단합니다. 총 안 맞아도 보험료가 막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선사 3곳이 벌써 호르무즈 운항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전쟁 지역에 택배 가는 기사가 없는 이유랑 똑같아요. 총알보다 보험료가 먼저 배를 멈춥니다. 자, 이제 이 전쟁이 세계 경제로 어떻게 전파되는지 봐야죠. 전쟁이 터지면 뉴스는 복잡해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세 개의 숫자로만 번역됩니다. 첫 번째, 에너지 가격, 두 번째, 달러 가격, 세 번째, 물류 비용. 이 세 개만 보면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에너지 가격입니다. 원유랑 LNG요. 지금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대였어요. 호르무즈 봉쇄 선언 직후 100달러 돌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어요. 1973년 오일 쇼크 때가 그랬습니다. LNG도 마찬가지예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전기료, 난방비가 다 올라갑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모든 물가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달러 가격이요. 안전자산 선호죠. 전쟁이 터지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그게 달러예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화는 약세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갑니다. 지금도 이미 그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환율이 코스피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면 외국인 이탈 국면이 본격화됩니다. 세 번째, 물류 비용입니다. 보험료랑 운임이요. 아까 말씀드린 전쟁 위험 보험료가 여기 들어가요. 보험료가 10배, 20배 뛰면 선사들은 운항을 멈춥니다. 배가 안 다니면 물류가 막히고 운임이 폭등하죠. 운임이 오르면 모든 수입 제품 가격이 올라가요. 폭탄이 안 떨어져도 비용이 공급망을 먼저 때립니다. 자, 이제 역사랑 비교해볼까요? 지금은 어떤 유형이냐는 겁니다. 과거 전쟁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단기 충격형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1990년 걸프 전쟁이 이 케이스예요. S&P 500이 석 달 동안 18% 정도 떨어졌다가 1년 안에 회복했어요. 전쟁 자체가 짧게 끝났고 에너지 공급에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구조적 위기형이고요. 1973년 욤키프르 전쟁, 오일 쇼크가 터진 시기죠. S&P 500이 1년 동안 43% 폭락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어요. 이건 에너지 공급 자체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쪽이냐? 호르무즈 봉쇄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기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대비는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국 증시를 봐야죠. 먼저 단기 충격 흡수 국면입니다. 단기적으로 압박받는 업종부터 볼게요. 첫 번째, 항공이랑 여행, 레저 업종이요. 유가가 오르면 항공유 가격이 올라갑니다. 항공사들은 항공유가 비용의 30% 정도예요. 직격탄 맞는 거죠. 여행 심리도 위축되고요. 두 번째, 내수 소비랑 유통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요. 소비재, 유통주들이 타격받습니다. 세 번째, 고밸류 성장주요. 달러가 강세되고 금리 상승 압박이 오면 밸류에이션 높은 성장주들이 먼저 빠집니다. 특히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총의 40%예요. 외국인이 이탈하면 지수 충격이 확대됩니다. 그럼 반대로 오르는 업종은 뭐냐? 단기로 상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조건부입니다. 첫 번째, 방산주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죠. 확전 기대가 있으면 단기 강세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리스크 오프 장세가 오면 고밸류 종목 전반이 동반 하락할 수 있어요. 방산주 무조건 간다는 가정을 이심해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두 번째, 정유주요. SK이노베이션, GS갈텍스 같은 정유사들은 재고평가 이익 기대가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보유 재고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수요 파괴나 정부 정책 개입이 변수입니다. 이제 중장기로 넘어가 볼게요. 석 달에서 12달 구조 재편 수혜입니다. 첫 번째, 조선업종이요. HD 현대,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사들 말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에너지 공급 다변화가 필수가 됩니다. LNG 공급망을 재편하려면 LNG선 발주가 늘어나요. 이건 구조적인 수요입니다. 단기 테마가 아니에요. 두 번째, 방산 수출이고요. 글로벌 국방비 확대는 중장기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한국 방산 수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수주에서 인도, 실적까지는 수년 시차가 있어요. 주가는 단기에 움직이지만 펀더멘탈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세 번째,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에너지 안보 투자가 확대되죠. 저장시설, 전력망, 효율화 기술 이런 분야에 돈이 들어가요. 네 번째, 반도체인데요. 중장기입니다. 방산용, 보안용, AI 인프라용 반도체 수요가 재배치됩니다. 다만 이것도 수개월 시차가 필요해요. 자, 이제 중요한 반직관 포인트 2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전쟁 뉴스보다 보험료를 봐라. 많은 분들이 전쟁 뉴스에 집중하시는데요. 실물 경제 타격의 진짜 경로는 보험료입니다. 폭탄이 아니라 전쟁 위험 할증료, AWRP 폭등이 선박을 멈춥니다. 일본 선사들이 이미 호르무즈 운항 중단했어요. 공급망 속도가 먼저 타격받는 겁니다. 총알보다 보험료,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방산주 무조건 간다는 가정을 의심해야 합니다. 확전되면 방산 수요 논리가 강화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 오프로 고밸류 종목 전반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방산 수주에서 인도, 실적까지는 수년 시차가 있어요. 단기 주가와 펀더멘탈은 따로 움직입니다. 게다가 환율 상승과 원자재 상승이 방산기업 원가도 올립니다. 무조건은 없어요. 조건을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예측 안 한다고 했죠? 대신 지표 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매일 확인하세요. 첫 번째 지표입니다. 브렌트유 일간 종가. 100달러 돌파 후 유지되나?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는 건 하루 스파이크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5거래일 연속 100달러 이상 유지되냐는 겁니다. 그게 확인되면 유가 레벨업이 현실화된 거예요. 두 번째 지표요. 원대 달러 환율. 환율이 코스피를 끌고 다니나? 환율 올라가는 날 코스피도 같이 떨어지나요? 이 동행성이 강해지면 외국인 이탈 국면이 본격화된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추세를 봐야 해요. 세 번째 지표입니다. 방산 조선 업종 스프레드.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 유지되나? 방산주 조선주가 코스피보다 더 오르나요? 하루 반짝이면 테마입니다. 한 달, 석 달 지속되면 구조적 수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KRX 업종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세 가지 예측을 드릴게요. 검증 가능한 거예요. 예측 첫 번째, 유가 레벨업 여부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뉴스가 일주 이상 지속되면 브렌트유 100달러 이상이 5거래일 연속 나올 겁니다. 검증 지표는 ICE 브렌트 근멀물 종가입니다. 공개 데이터예요. 시점은 1주에서 2주 냅니다. 예측 두 번째, 환율과 코스피 동행성 강화입니다. 보복, 확전 헤드라인이 이어지면 원달러 급등일과 코스피 하락일이 뚜렷하게 동행할 겁니다. 검증 지표는 KRX 업종 주간 수익률 더하기 환율 일간 상관입니다. 시점은 한 달 내요. 예측 세 번째, 방산조선 초과 수익 지속입니다. 방산조선 ETF가 6개월간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할 겁니다. 검증 지표는 KRX 방산조선 업종 지수 대 코스피 수익률입니다. 시점은 6개월에서 12개월이요. 전쟁이 무섭다고 예측하지 마세요. 지표 3개만 보세요. 브렌트유, 원달러 환율, 방산조선 스프레드. 이 3개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1973년형인지 2003년형인지를 알려줍니다. 분석이지 예측이 아닙니다. 구조를 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눌러놓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경제콕이었습니다.